얘들아, 조금만 더 참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제이는 리어카를 끌고 아이들과 함께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물 차면 어떡해요? 큰딸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비만 오면 물이 새는 반지하 집이거든요. 그때 검은색 고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여보, 저 사람, 제이 아니에요? 설마 제이랑 닮은 사람이겠지. 재벌 회장 부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외동딸. 그 딸과 똑같은 얼굴의 여자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가족의 운명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청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내내 재난 문자를 쏟아냈어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다는 경고였죠. 하늘은 저녁 6시가 넘었는데도 새까맣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제이는 식당 주방 뒤편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있었어요. 35살. 하지만 거울에 비친 얼굴은 40이 훌쩍 넘어 보였죠. 깊게 패인 눈과 주름, 거칠게 갈라진 손등, 그리고 한때 윤기 있었을 머리카락은 이제 푸석푸석하게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제이 씨,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주방장이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어요. 네, 다 끝났어요. 제이는 앞치마에 묻은 기름때를 털어내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등에는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하루 종일 담가 있던 탓이었죠. 조심해서 가요. 비 엄청 온대요. 네, 감사합니다. 식당 문을 열자 빗줄기가 눈앞을 가렸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땅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가 고개를 돌리자 처마 밑에 두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7살 딸 서연이와 5살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남색 후드티에 회색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작년에 산 옷이라 소매가 짧아져 손목이 훤히 드러났어요. 민준이도 똑같은 남색 후드티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 같은 옷을 사이즈만 다르게 사서 입힌 거였죠. 두 아이 모두 운동화는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빗물에 젖어 축축했어요. 엄마, 집에 물 차면 어떡해?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반지하 집은 비만 오면 물이 샜거든요. 지난번에도 천장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져 밤새 양동이를 받쳐놔야 했죠. 괜찮아. 우리 집은 안 찰 거야. 제이는 억지로 웃으며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빨리 가자. 늦으면 더 비 많이 맞아. 제이는 낡은 우산 하나를 펼쳤습니다. 우산살이 2개나 부러져 있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우산을 아이들 쪽으로 기울이고 세 사람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어요. 콸콸콸. 하늘이 물을 쏟아붓는 소리가 귓속을 채웠습니다. 제이의 어깨는 순식간에 흠뻑 젖었어요. 엄마도 들어와요. 민준이가 작은 손으로 엄마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민준이랑 누나만 안 젖으면 돼. 제이는 우산을 더 아이들 쪽으로 기울였어요. 골목길 배수구는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쓰레기와 낙엽들이 뒤엉켜 물길을 틀어막았고 검은 물이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물은 어느새 종아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는 완전히 물에 잠겼고 축축한 신발 속에서 발가락이 오그라들었죠. 잠깐만. 제이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쪼그려 앉아 두 아이의 신발을 하나씩 벗겼어요. 찢어진 운동화였지만 그래도 내일 또 신어야 할 신발이었습니다. 젖으면 말릴 방법도 없고 새 신발을 살 돈은 더더욱 없었어요. 맨발로 가자. 엄마가 들고 갈게. 제이는 젖은 운동화를 가방에 넣고 자신도 낡은 슬리퍼를 벗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바닥을 찔렀어요. 날카로운 돌멩이가 발을 찔렀지만 이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맨발로 물을 헤치며 걸었어요. 애들 데리고 뭐 하는 짓이야?
골목 어귀에서 검은 비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장화까지 신은 남자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애들 신발이라도 신겨야지. 맨발로 다니게 하면 어떡해. 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설명할 이유도 없었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이들 손을 더 꽉 쥐었을 뿐이었어요. 울면 안 돼. 지금 내가 무너지면 끝이야. 제이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물을 헤쳐나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앙! 민준이가 미끄러졌어요. 작은 몸이 앞으로 쏠리며 물속으로 넘어질 뻔했죠. 제이는 반사적으로 온몸을 던졌습니다. 두 팔로 아이를 감싸 안았고 자신의 무릎이 날카로운 돌에 부딪혔어요. 찌릿! 통증이 무릎에서 올라왔지만 제이는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민준이 안 다쳤지? 민준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엄마 옆으로 바짝 붙어 동생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피나요. 서연이가 가리킨 곳은 제이의 무릎이었습니다. 찢어진 추리닝 사이로 핏줄기가 흘러내렸지만 제이는 그냥 손으로 닦아냈어요.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세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리어카가 보였어요. 낮 동안 제이가 폐지를 모아 쌓아둔 것이었습니다. 손수레 형태의 낡은 리어카에는 묶어둔 박스들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죠. 아, 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젖은 박스는 무게가 나가지 않았어요. 고물상 주인은 틀림없이 헐값을 부를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걸 버릴 수는 없었어요. 너희 여기 서 있어. 엄마가 금방 올게. 제이는 처마 밑으로 아이들을 밀어넣고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리어카를 붙잡고 다시 묶으려는 순간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휘청! 리어카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박! 박스들이 물 웅덩이에 와르르 쏟아졌어요. 제이는 무릎을 꿇고 박스를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지고 옷은 진흙탕이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거 팔아야 내일 먹지. 제이의 중얼거림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아이들은 처마 밑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서연이는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민준이는 누나 옷을 붙잡고 떨고 있었죠. 바로 그때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제이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박스를 줍기에 바빴거든요. 하지만 차는 신호등 앞에서 멈췄고 엔진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였어요. 전체가 광택나는 검은색으로 칠해진 억대가 훌쩍 넘는 최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세상에 몇 대 없는 특별 제작 모델이었죠. 뒷좌석 창문은 짙은 선팅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너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제이를 향하고 있었어요.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여인이 창밖을 보다 숨을 멈췄어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떨어질 뻔했죠. 여보, 저 여자.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대 중반의 사모님이었어요. 진주 목걸이에 고급 코트를 입은 한눈에도 부유함이 드러나는 차림새였죠. 옆에 앉은 남편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폭우 속에서 맨발로 박스를 줍는 여자. 진흙탕이 된 옷. 그리고 처마 밑에서 떨고 있는 두 아이. 사모님의 손이 떨렸어요. 저 뒷모습이. 저 몸짓이. 말도 안 돼. 죽었다고 했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뒷좌석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거였죠.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사모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창밖의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은 가슴팍을 움켜쥐고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차창을 세차게 두들겼어요. 하지만 차 안의 세 사람은 숨도 쉬지 않는 듯 고요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운명의 실타래가 다시 풀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벤츠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남편이 사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회색 양복에 고급 시계를 찬 한눈에도 성공한 사업가의 풍모가 느껴지는 차림새였죠. 확인해봐야 해요. 저 여자가.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신호가 바뀐 지 한참 지났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자 뒷차가 재촉하는 거였죠.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가자. 여보. 사모님이 남편을 붙잡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도 알잖소. 그 애는 죽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뒤를 돌아보며 창밖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폭우 속에서 박스를 줍던 여자는 점점 멀어졌고 마침내 빗줄기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희야. 사모님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5년 전.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려한 저택의 거실이었어요. 천장에는 값비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가죽 소파는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제품이었죠.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30살의 제이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윤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깔끔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제이의 맞은편에는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50대 후반이었어요. 진주 목걸이에 비단 한복을 입은 우아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60 초반이었어요. 자수성가한 사업가답게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팔짱을 끼고 딸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제이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뭐 하는 놈인지 알아. 신원도 불분명하고 집안도 변변찮고. 아버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체구가 제이를 압도했어요. 대체 뭐가 좋다고 그 남자를 택하겠다는 거야? 아버지. 제이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 사람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아버지가 비웃었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 말에 제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제이에게 한 발짝 다가섰어요. 제이의 턱을 들어올리며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외동딸이야. 이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고.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에 따라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라져. 저는 사람이에요. 물건이 아니고요. 제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끝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의 딸이 이렇게 대답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거였죠. 평생 순종적이었던 딸이 처음으로 반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는. 제 행복은 생각 안 하세요? 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과 살고 싶어요. 짝. 아버지의 손바닥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찰나 위에 놓여있던 찻잔이 덜컹거렸어요.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 돈 있으면 사랑도 생겨. 아버지는 어머니랑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제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이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엄마가 세상 살아보니까 그래. 돈이 있어야 사랑도 지킬 수 있어. 엄마. 지금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온다. 어머니가 제이의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제이의 손등에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응.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어머니. 제이가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저 결정했어요. 제이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 손은 놓을 수 없어.
제이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난하게 사는 게 사랑 없이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믿었어요. 그때는요. 제이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화려한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들도 선반에 줄지어 놓여 있었죠. 하지만 제이는 그 어떤 것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방을 나왔어요. 지갑과 신분증, 그것만 들고요. 계단을 내려오는 제이의 발소리가 텅 빈 저택에 울렸습니다. 톡, 톡, 톡. 거실에는 부모님이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제이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제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어요. 제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늘 그 문을 나가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호적에서도 지운다.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라. 제이의 어깨가 떨렸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제이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문턱을 넘었어요. 콰당.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높은 대리석 계단, 화려한 조명,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집.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가방 하나 메고 저택을 떠났습니다. 현재 폭우가 쏟아지는 골목. 제이는 마지막 박스를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탕이 되어 있었어요.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와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이제 가요. 비 너무 많이 와요. 제이는 아이들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5년 전 저택을 나설 때의 그 얼굴과 지금 폭우 속에서 박스를 줍는 이 얼굴이 오버랩되었어요. 사랑을 선택한 대가. 이게 바로 그 대가였습니다. 그래, 가자. 제이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하지만 이 손만큼은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검은 벤츠의 브레이크 등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제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이들과 함께 반지하 집으로 향할 뿐이었죠. 빗소리만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제이가 집을 나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월세방 하나를 얻어 살고 있었어요. 좁고 낡았지만 둘과 두 아이가 함께하는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날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3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늘 온화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검은색 와이셔츠에 회색 정장 바지 차림이었는데 옷은 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죠. 여보, 빨리 가야 돼.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제이는 방 안을 돌아봤어요. 2살 된 서연이와 생후 3달 된 민준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애들 두고 가도 괜찮을까? 제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봐주신다고 했잖아. 1시간이면 돼. 금방 다녀올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급하게 돈 갚겠다는데 안 받으면 또 언제 받을지 몰라. 그 돈 받아야 다음 달 월세 낼 수 있어.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3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이 빗속에 어디 가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1시간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세요.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아주머니가 제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이는 잠든 아이들을 한 번 더 보고 나왔습니다. 금방 올게, 얘들아. 제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후두둑 후두둑. 우산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자. 이 빗속에 버스는 안 돼. 남편이 우산을 들고 말했어요.
택시비 아까워요. 괜찮아. 오늘은 택시 타야 해. 빨리 다녀와야 애들 걱정 안 하고.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노란색 택시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멈춰섰죠. 어디 가세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머리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신월동이요. 남편이 대답하며 제이를 먼저 뒷좌석에 태웠어요. 이 빗속에 나오시네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뒤를 보며 말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남편이 대답하며 제이 옆에 앉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흘러내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렸어요. 애들 괜찮겠지? 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계시잖아. 금방 갈 수 있어. 남편이 제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제이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남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내가 승진만 하면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자. 애들한테도 방 하나씩 줄 수 있는 곳으로. 남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제이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당신만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그때였습니다. 덜컹. 차가 크게 흔들렸어요. 택시기사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뭐야 이거? 도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처럼요. 하지만 지진은 아니었어요. 도로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사님. 제이가 소리쳤습니다. 택시기사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끽. 타이어가 젖은 도로를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길 위험한데. 택시기사가 외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르릉. 도로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앞쪽에서부터 검은 구멍이 벌어졌습니다. 싱크홀이었어요.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도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죠. 안 돼. 남편이 제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쿵. 택시 앞바퀴가 구멍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차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으악. 택시기사의 비명이 울렸어요. 스르륵. 택시가 싱크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여보. 제이가 남편의 옷을 붙잡았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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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구멍 속으로 떨어지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귓속을 찢었어요. 쿵. 마침내 택시가 멈췄습니다. 구멍 밑바닥이었어요. 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어디가 다쳤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보. 여보. 제이가 남편을 찾았어요. 남편은 제이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여보. 제이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깨진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힌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깨어나. 제이가 남편의 뺨을 두드렸어요. 남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제이야.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금방 구조될 거야. 제이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손은 힘이 없었어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속삭였어요. 왜 미안해? 당신 잘못 없어. 너를 행복하게 못해줘서.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행복했어. 당신이랑 있는 것만으로도. 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들. 남편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애들 부탁해.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키우는 거야. 같이. 제이가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사랑해. 서연이. 민준이. 잘 키워줘.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손이 툭 떨어졌어요. 여보. 여보. 제이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안 돼. 깨어나.
제이의 비명이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머리 위로 빗물이 떨어졌어요. 구멍 위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제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운전석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애들이 기다려. 일어나. 제이는 남편을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기 사람 있어요.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되었어요. 살아있는 사람 있나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제이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밧줄이 내려왔어요. 구조대원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 남편 좀. 제이가 남편을 가리켰어요. 구조대원이 남편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구조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안 돼요. 구조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거짓말. 제이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방금까지 말했어요. 부인, 진정하세요. 먼저 병원 가셔야 해요. 구조대원이 제이를 붙잡았습니다. 싫어요. 남편 두고 못 가요. 그리고 집에 애들이 기다려요. 제이가 발버둥쳤어요. 하지만 구조대원들이 제이를 밧줄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위로 끌어올렸어요. 여보, 우리 애들은 누가 돌봐요? 제이의 울음소리가 구멍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택시 안에 그대로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빗물이 계속 떨어졌어요. 남편의 얼굴 위로, 다친 눈 위로, 차가운 손 위로. 제이가 지상으로 끌어올려졌을 때는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이렌이 울렸죠. 외상 환자입니다. 급히 이송합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이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이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애들. 부인, 무슨 말씀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지만 제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사고 현장에는 경찰 차량과 소방차가 모여들었습니다. 싱크홀을 둘러싸고 황색 테이프가 쳐졌어요. 구멍 속에는 찌그러진 택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잠에 빠진 채로. 그리고 그 시각, 집에서는 두 아이가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빗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싱크홀 사고 환자 들어옵니다.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들것 위에 제이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의식불명,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보고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일단 응급처치실로. 들것이 복도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신원 확인됐어요? 의사가 물었어요. 소지품이 전부 없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무명시로 등록하고 치료부터. 같은 시각. 병원 행정실이었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진 사무실이었어요. 책상마다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싱크홀 사고 피해자가 몇 명이죠? 행정직원이 물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검은테 안경에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남자 승객, 여자 승객 각 1명입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사망자는요? 택시기사하고 남자 승객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여자 승객은 중태예요. 행정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남자 승객 신원 확인됐어요. 김민수, 32살. 딱딱딱.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들어옵니다. 또 다른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사고 환자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들것 위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행정실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어요. 전화도 울리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 환자 신원은요? 경찰관이 급하게 물었어요. 서재희, 30살 여자입니다. 다른 경찰관이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행정직원이 황급히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아까 입력하던 싱크홀 사고 환자의 정보가 그대로 떠 있었어요. 행정직원은 그것도 모르고 새로운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름 서재희, 나이 30살, 상태 사망. 엔터키를 눌렀어요. 딱! 치명적인 실수가 저장되었습니다. 싱크홀 사고의 생존자가 서재희로 잘못 등록되고 동시에 사망으로 기록된 거예요. 1시간 후, 병원 영안실이었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문이 줄지어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시신이 꺼내졌습니다. 흰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천이 천천히 거쳤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검은 머리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신원이 서재희로 되어 있네요.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가족에게 연락 가능한가요? 네, 휴대폰 기록에 부모님 연락처가 있습니다. 화려한 저택. 제이의 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회색 양복에 단정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딸이 집을 나간 지 3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혹시 서재희 씨의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아버지의 손이 굳었습니다. 누구시죠? 서울중앙병원 경찰서입니다. 싱크홀 사고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유감스럽게도. 경찰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재희 씨께서 오늘 오후 싱크홀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콰당.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거실에 있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진주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우아한 차림새였습니다. 왜 그래요? 제이가 죽었대. 뭐라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싱크홀 사고로. 휘청. 어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제이야. 우리 제이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려한 저택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사흘 후. 병원 일반 병실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제이가 누워 있었어요.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여기가 병원이에요? 네, 사고 나셔서 입원하셨어요. 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폭우, 택시, 비명, 남편의 마지막 모습. 남편. 제 남편은요? 간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안 돼. 안 돼. 제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머리가 아프고 뭔가 이상해요. 제이가 머리를 짚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신데요? 기억이 흐릿해요. 제 이름은 기억나고 아이들 얼굴도 떠오르는데 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모님 얼굴이 안 떠올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결혼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의사가 작은 손전등을 꺼내 제이의 눈동자를 비췄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한 부분 기억상실로 보입니다. 언제 돌아와요? 며칠 안에 돌아올 수도, 몇 달 걸릴 수도, 혹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였죠? 저는 어디서 태어났죠?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며칠 후 제이는 퇴원했습니다. 병원 자선단체에서 받은 낡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서연이와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이가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이는 두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누구였을까? 어디서 왔을까? 부모님은 계실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아이들의 엄마라는 것만 알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는 아이들을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법적으로는 사망한 사람. 기억 속에서는 과거가 지워진 사람. 그렇게 제이는 신분도 과거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5년 후. 현재.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이는 35살이 되어 있었어요. 반지하 방 하나를 얻어 아이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낡은 휴대폰 알람이 울렸어요. 삐리리리. 제이는 재빨리 알람을 껐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요. 방은 좁았어요. 3명이 나란히 누우면 꽉 차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습기가 흘러내렸어요. 제이는 옷을 걸쳤습니다. 낡은 패딩의 청바지였어요. 구멍난 곳은 바느질로 꿰매져 있었습니다. 밖은 아직 깜깜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으로 나갔어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길가에 버려진 박스를 주웠어요. 손은 추위에 곱아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거라도 팔아야 애들 밥 먹이지. 제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새벽 6시가 되자 리어카에 박스가 가득 찼습니다. 고물상으로 향했어요. 또 왔어. 고물상 주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 좀. 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물상 주인이 박스를 훑어봤습니다. 젖었네. 어제 비가 와서. 젖은 거는 무게 안 나가. 반값밖에 못 쳐. 네. 하지만 싫으면 다른 데 가. 고물상 주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주세요. 5,000원. 제이의 손에 구겨진 5,000원짜리가 쥐어졌습니다. 새벽부터 3시간 동안 일한 대가였어요. 오전 9시. 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가 일어나 있었어요. 이제 9살과 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배고파요. 그래, 엄마가 밥 줄게. 제이는 쌀독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쌀이 없었어요. 조금만 참아. 제이는 남은 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물을 많이 넣어 불렸어요. 그래야 양이 많아 보였거든요. 맛있게 먹어. 제이는 아이들 앞에 죽을 놓았습니다. 자신은 먹지 않았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서연이가 물었어요.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너희들 많이 먹어. 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제이는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늦었어요. 식당 주인이 소리쳤어요. 4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파마머리에 화장이 진했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으면 시급 깎을 거예요. 네. 제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어요. 손은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쓰라렸지만 참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이는 쉴 새 없이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뭐 하는 거야? 식당 주인이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값어치 10,000원이에요. 월급에서 깎을 거예요. 제이는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베었어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그냥 물로 씻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오후 6시. 제이는 식당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월급. 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거. 이번 달은 좀. 식당 주인이 말을 흐렸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되잖아요. 다음 달에 몰아서 줄게요. 하지만 약속하셨잖아요. 시끄러워. 싫으면 그만둬. 식당 주인이 소리쳤어요. 제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만두면 아이들이 굶었어요. 알겠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빈손이었어요. 저녁 7시. 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밥은? 민준이가 물었어요. 제이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낮에 고물상에서 받은 5,000원이 전부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제이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트에 들어갔어요. 가장 싼 라면을 샀습니다. 3개에 1,500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천장에서 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 제이가 올려다봤어요. 반지하 집 천장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도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 떨어져. 서연이가 가리켰어요. 제이는 양동이를 받쳐놨습니다. 똑, 똑, 똑. 물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제이가 문을 열었어요. 집주인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헐렁한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월세. 집주인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번 달까지 2달 밀렸어요. 죄송해요. 곧 드릴게요. 곧은 언제예요? 이번 달까지 안 주면 나가야 해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 말까지예요. 그때까지 안 주면 짐 싸세요. 쾅. 집주인이 문을 닫고 갔어요. 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에서는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바라보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제이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3개를 하나의 냄비에 넣고 물을 많이 부었어요. 맛있게 먹어. 아이들은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제이는 국물만 마셔요. 면은 아이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서연이가 면을 조금 덜어 제이에게 주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서연이 먹어. 엄마도 먹어야지.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이는 서연이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서연이 착하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제이는 혼자 방 구석에 앉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흩어졌어요. 제이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5년 전 남편과 함께 택시를 타던 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신분도 과거도 도와줄 사람도 없이 오직 2 아이만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한계였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제이는 천장의 금간 틈새를 바라봤어요. 그곳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이의 눈물처럼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이는 또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깨웠어요. 엄마, 졸려.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엄마랑 같이 가야 해. 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셨거든요. 3사람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2 아이 모두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주었어요. 엄마, 저것도 가져가요? 서연이가 골목 구석의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고마워. 제이가 박스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박스들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손으로 만지면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말려야 하는데. 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말릴 시간도 장소도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돈이 필요했거든요. 오전 8시. 제이는 아이들과 함께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리어카에는 젖은 박스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또 왔네. 고물상 주인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담배를 물고 있었고 배가 불룩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네. 이거 좀. 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박스를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이거 봐. 완전히 젖었잖아. 어제 비가 와서.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 이게 최선이야? 고물상 주인이 박스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거 무게 재면 물 무게만 나갈 거야. 고물상 주인이 박스를 다시 리어카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제발. 제이가 애원했어요. 그때 고물상 주인의 시선이 제이 뒤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쯧쯧. 고물상 주인이 혀를 찼어요. 애들 데리고 다니면 장사 안 된다고 했잖아. 오늘은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이러니까 폐지나 줍고 사는 거지. 고물상 주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애들 보기 안 좋으니까 저리 가 있으라고 해. 고물상 주인이 손짓했습니다. 제이는 아이들을 돌아봤어요. 서연이와 민준이는 엄마 뒤에 바짝 붙어서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너희들 저기 가서 기다려. 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어요.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서연이가 제이 옷을 꽉 붙잡았어요. 어휴, 애들 버릇이 없네. 고물상 주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다 합쳐서 3,000원. 네. 어제는 5,000원이었는데. 어제는 마른 거였잖아. 이건 젖었어. 젖은 거는 반값도 아까워. 고물상 주인이 팔짱을 꼈어요. 싫으면 다른 데 가든지. 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고물상은 여기서 한참 멀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그 먼 길을 다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주세요. 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애들 데리고 다음부터 오지 마. 보기 안 좋다고. 고물상 주인이 지갑에서 1,000원짜리 3장을 꺼냈어요. 구겨진 돈이었습니다. 던지듯 제이에게 건넸어요.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미안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때문에 돈 적게 받은 거지. 제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서연이 잘못 아니야. 제이가 서연이를 끌어안았어요. 민준이도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어휴, 길에서 뭐 하는 거야? 다른 손님 오는데. 고물상 주인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제이는 아이들 손을 잡고 고물상을 나왔어요. 거리에 나왔습니다. 제이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쥔 3,000원을 내려다봤어요. 새벽부터 3시간을 일해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사지? 제이는 중얼거렸어요. 라면 2개? 아니면 빵? 계산을 해봤지만 어떻게 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 서연이가 또 말했어요. 서연아. 제이가 서연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 이건 서연이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 아저씨가 나쁜 거야. 알았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이는 두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이건 내 싸움이야. 애들 잘못이 아니야. 제이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일하기 힘들었어요. 아이들을 맡길 곳도 없고 데리고 다니면 천대받고. 어떡하지? 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제이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10시.
제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관리자님. 제이가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며 불렀어요. 관리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애들 데리고 왔네요? 네. 맡길 데가 없어서요. 구석에 조용히 있게 할게요. 안 돼요. 관리자가 단칼에 잘랐습니다. 주방은 위험해요. 애들 데리고 일 못해요. 제발요. 오늘만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관리자가 말을 멈췄어요. 월급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도 힘들 것 같아요. 네. 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되잖아요. 사장님이 인건비 줄이래요. 하지만 지난달 것도 못 받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사장님한테 말해봐요. 관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제이 손을 잡았습니다. 제이는 정신을 차렸어요. 가자. 제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집에 가면 집주인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이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들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이는 주머니에서 3,000원을 꺼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 3개를 샀어요. 1,500원이었습니다. 이거 먹어. 제이가 아이들에게 김밥을 주었어요. 자신은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 거는? 엄마는 배 안 고파. 너희들 먹어. 제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배는 너무 고팠습니다. 아이들이 김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제이는 물만 마셨어요. 손에 남은 1,500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걸로 오늘 저녁을 어떻게 하지? 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닦아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이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연이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우리 서연이. 제이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제이는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만 일하게 해주세요. 제이가 관리자에게 애원했어요. 관리자는 한참을 제이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만이에요. 내일부터는 애들 맡길 때 차잖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식당 주방이었습니다. 제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통 앞에 섰어요. 저녁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제이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은 이미 갈라져 있었어요. 물에 닿자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쉴 새 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젓가락, 숟가락, 접시, 냄비.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야, 그릇 빨리 안 나와.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하얀 주방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이가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또 깨트리면 월급에서 또 까일 텐데. 제이는 더 조심스럽게 그릇을 다뤘어요.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제이는 마지막 설거지를 끝냈어요.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금이 가 있었고 피가 배어나오는 곳도 있었어요. 고생했어요. 동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자였어요.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도요. 제이가 대답했어요. 관리자님한테 월급 얘기 안 해요? 동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벌써 2달째잖아요. 왜 말 안 해요? 말하면 잘릴 것 같아서요. 제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에휴. 동료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일은 일이고 돈은 돈이잖아요. 지금 그만두면 애들 굶어요. 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데 갈 곳도 없어요. 신분증도 없고. 그냥 여기라도 붙어 있어야 해요. 동료 아주머니의 얼굴이 안타까워졌어요. 신분증이 왜 없어요? 사정이 있어서요. 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아주머니는 제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힘내요. 언젠가는 좋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밤 11시. 제이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관리자가 뒤따라 나왔어요. 잠깐. 제이가 멈춰 섰습니다. 월급. 이번 달도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관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이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또요? 요즘 장사가 안 되잖아요. 사장님이 인건비부터 줄이래요. 관리자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주시는 건데요? 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달에는 꼭 줄게요. 약속해요.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리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싫으면 그만둬요. 당신 대신할 사람 많아요. 관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관리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제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머니 속 1,500원을 만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하지? 집세는 어떻게 내지? 제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제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이내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우산이 없었어요. 제이는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차피 집도 멀고 뛸 힘도 없었어요. 비가 제이의 머리를, 어깨를, 온몸을 적셨습니다. 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5년 전에도 이렇게 비가 왔었지. 제이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택시, 폭우, 남편의 마지막 모습. 여보. 제이는 중얼거렸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귓속을 가득 채웠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서연이와 민준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제이는 젖은 옷을 벗지도 못하고 아이들 곁에 앉았어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민준이가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중얼거렸어요. 제이는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에서 아이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 아이들만은 지켜야 해. 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새벽. 또다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제이는 일어났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감기라도 걸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갔어요.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은 갈라져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제이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몸을 움직였어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만이 제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제이는 리어카를 끌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제이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어요. 고물상으로 향하는 제이의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옷, 갈라진 손. 35살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제이의 고단한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식당 일을 마치고 나왔어요. 손에는 리어카 손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낮에 주운 젖은 박스들이 실려 있었어요. 후. 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빗속을 걸어야 했어요. 우산도 없었습니다. 낡은 패딩 후드를 머리에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금방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이었어요. 차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벤츠 S- 클래스 한 대가 신호등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세계적으로 몇십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차량이었어요. 스페셜 에디션으로 한국에 딱 10대밖에 없는 차였습니다. 검은색 광택이 빗물을 튕겨냈어요. 뒷좌석 창문은 진하게 틴팅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제이의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는 60대 후반이 되어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려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70 초반이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시오? 아버지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여자. 젖은 패딩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있었고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 수 있었어요. 저 여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 말이오? 아버지가 창밖을 봤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굳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거든요. 빗물에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35살이지만 40대처럼 보였어요. 피부는 거칠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틀림없었어요. 제이. 아버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이잖아요. 우리 제이. 어머니의 손이 차창을 쳤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5년 전에 경찰한테서 연락받았잖소. 싱크홀 사고로. 그런데 저기 있잖아요.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제이예요. 틀림없어요. 어머니는 차 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시오. 어떻게 진정해요? 우리 딸이 저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어요. 제이가 리어카를 끌며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리어카 바퀴가 물웅덩이를 지나며 물을 튀겼어요. 제이의 뒤로 두 아이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었어요. 두 아이 모두 젖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너덜너덜했고 머리는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애들까지. 손자들.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운전기사. 아버지가 앞좌석을 두드렸어요. 네, 사장님. 50대 중반의 운전기사가 대답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저 여자 좀.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이는 이미 횡단보도를 다 건넜어요. 반대편 골목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따라가 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네. 운전기사가 핸들을 돌렸어요. 하지만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빵빵.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유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이를 악물었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제이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비가 더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에 가려 제이의 모습이 흐려졌어요. 안 돼.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놓치면 안 돼. 제이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뒤에서 서연이와 민준이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엄마, 너무 추워. 민준이가 떨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집 도착해. 제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이 자신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었어요. 조금만 더. 제이는 이를 악물고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벤츠는 결국 유턴하지 못했어요. 차들이 막혀 있었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집으로 가자. 여보.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다시 찾으면 돼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거 확인했잖소. 내일 다시 와보면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제이. 어떻게 저렇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살아있었어. 5년 동안 저렇게. 아버지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이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아이들도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 벗어. 제이가 아이들 옷을 벗겼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수건도 낡아서 물기가 잘 닦이지 않았어요. 후. 제이가 아이들 몸에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춥지? 응. 서연이가 떨며 대답했어요. 제이는 자신의 옷도 벗지 못했습니다. 갈아입을 옷이 없었거든요. 그냥 젖은 옷 그대로 이불을 덮었어요. 아이들을 양옆에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 제이의 품에서 아이들이 떨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천장의 금간 틈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이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저 차. 왠지 익숙한 것 같았는데. 제이의 머릿속에 희미한 이미지가 스쳤어요. 검은 벤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뭐였지? 제이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쉿, 자. 제이는 민준이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오늘 횡단보도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기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던 그 느낌. 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먹먹했어요.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 소리 속에서 제이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다시 엮이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색 벤츠가 다시 그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차 안에는 제이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어요. 회색 코트를 단정하게 입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처럼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여기쯤에서 봤어요. 어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봐. 아버지가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어요. 차가 골목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골목 한쪽에 제이가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낡은 패딩에 찢어진 청바지. 어제와 똑같은 차림새였습니다. 차 세워. 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끽. 차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제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제이가 돌아봤어요. 박스를 손에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낯선 여자가 자신을 부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제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이 앞에 멈춰 섰어요. 숨이 가빠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이야. 우리 제이.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이의 얼굴을 만지려 했어요. 제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제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저 아시는 분이세요? 제이가 물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제이, 너 우리 못 알아보겠니?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낯설었습니다. 전혀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죄송한데, 전 두 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아버지가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시오. 어떻게 진정해요? 우리 딸이 우릴 못 알아봐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는 불안해졌어요. 죄송하지만 정말 모르는 분들이에요. 전 가봐야. 제이가 리어카를 끌려고 했습니다. 제이야, 기다려. 어머니가 제이의 팔을 붙잡았어요. 놔주세요. 제이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이의 소매가 거쳤어요. 팔에 오래된 흉터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저 흉터. 어머니가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8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생긴 흉터잖아. 제이가 급하게 소매를 내렸어요. 제 팔에 흉터가 있는 게 왜요? 너 정말 우릴 못 알아보는 거니? 아버지가 제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 제이는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이든 부부. 왜 이렇게 자신을 아는 듯이 말하는 걸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제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5년 전 사고 이후로 과거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시에 숨을 들이켰어요. 사고? 네. 싱크홀 사고요. 제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머리를 다쳐서 결혼 전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어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휘청. 아버지가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부모라는 것도. 부모님이요? 제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린 내 부모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는 우리 외동딸 서제이야. 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이름은. 제이가 말을 멈췄어요. 내 이름이 뭐였지? 5년 동안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줌마, 저기요, 그런 식으로만 불렸어요. 너는 서제이야. 30년 전 우리 집에서 태어났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5년 전 너는 우리 집을 나갔어.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서. 제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그해 싱크홀 사고가 났지. 우린 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 죽었다고요? 그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사망했다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너를 봤어. 이 빗속에서. 제이는 혼란스러웠어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저는. 제이야, 집에 가자. 어머니가 제이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이제 괜찮아. 제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못 가요. 왜 못 가니? 제 아이들이 있어요. 제이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랑 민준이. 제가 없으면 애들이 굶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손자들. 우리 손자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애들도 같이 데려가면 되잖아.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 가자. 다 같이. 안 돼요. 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두 분을 믿을 수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제이야, 제발. 그만하세요. 제이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이는 리어카를 끌고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하지만 전 가야 해요. 제이야. 어머니가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보내주시오. 여보. 지금 붙잡아봤자 소용없소.
아버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접근해야 해요. 제이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황급히 도망치듯 걸었어요. 제이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모님이라고. 제이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서재이라고.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지? 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믿어야 할까? 따라가야 할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버텨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편 차 안에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이, 우릴 못 알아봐요. 기억상실이라고 했잖소. 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지만 살아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다시 찾았어요. 이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운전기사를 돌아봤어요. 저 여자가 어디 사는지 알아봐. 네, 사장님.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조사해. 우리 손자들이야. 알겠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다릴게, 제이야. 엄마가 너를 다시 찾을 테니까. 운명의 실타래가 다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은 너무 엉켜 있었어요. 풀어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침에 만난 그 두 사람. 부모님이라고 했던 사람들. 엄마, 왜 그래?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제이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주인이었어요. 누구세요? 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야, 집주인. 60대 초반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제이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주인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헐렁한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월세. 집주인이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조금만 더. 조금은 언제까지예요? 집주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일까지 안 주면 짐 싸요. 알았어. 네. 제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쾅. 집주인이 문을 닫고 갔습니다. 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제이가 서연이를 안았어요. 하지만 손에 쥔 돈은 고작 2,000원 뿐이었습니다. 월세는 30만 원이었어요. 어떡하지? 제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이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갔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 주워야 했습니다. 쓰레기통마다 뒤지고 골목마다 돌아다녔어요. 후. 제이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제이는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어요. 어제 그 차였습니다. 차가 제이 옆에 멈춰 섰어요.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보였어요. 회색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야. 또 오셨어요? 제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안 돼. 너는 우리 딸이야. 어머니가 차에서 내렸어요. 아버지도 내렸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집에 가자. 제발. 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못 간다고 했잖아요. 제이가 소리쳤어요. 왜? 왜 못 오니? 믿을 수 없어요. 두 분이 정말 제 부모님인지. 그럼 증명해 줄게.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어요. 이게 너야. 5살 때. 아버지가 사진을 제이에게 건넸습니다. 제이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이 서연이와 닮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어머니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젊은 부부와 10살쯤 된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지금 아버지의 젊은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지금 어머니의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자아이. 저예요? 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10살 때 찍은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이는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봐. 사진 속 여자아이가 입고 있는 원피스. 그 원피스의 단추 모양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그 원피스,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였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분홍색 장미무늬 단추가 달린 거. 너는 그 원피스만 입으려고 했지. 제이의 손이 떨렸어요. 기억나니? 아니요. 하지만 제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제이야, 제발. 어머니가 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너와 아이들. 다 같이. 하지만 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 지금 월세 밀렸지? 집주인한테 쫓겨날 것 같지? 제이가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아봤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와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봤어. 제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아무 걱정 없어.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아이들도 좋은 학교 보내줄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그만하세요. 제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는지 아세요? 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동안 폐지 주우며 살았어요. 아이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였어요. 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다 해결해 준다고. 제이야, 저는 자존심이 있어요. 제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분이 정말 제 부모님인지도 모르겠고 믿을 수도 없어요. 제이는 리어카를 끌고 돌아섰습니다. 제이야, 기다려. 하지만 제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이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왜 울지? 제이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부모님일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믿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부모님이라면 5년 동안 왜 찾지 않았을까? 왜 죽었다고 생각했을까? 나를 버린 거 아닐까? 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제이는 고물상에 갔어요. 또 왔어. 고물상 주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네. 이거. 제이가 박스를 내밀었어요. 고물상 주인이 박스를 확인했습니다. 5,000원. 네. 제이는 5,000원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5,000원. 월세는 30만 원인데. 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제이의 어머니였어요. 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제이야. 어머니가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이거라도 받아줘. 뭐예요? 아이들 옷이랑 음식이랑.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안 온다면 이거라도. 제이는 보따리를 쳐다봤어요. 필요 없어요. 제이야, 제발. 돌아가세요. 제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제이를 보다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손자였어요. 처음 보는 손자. 너, 민준이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제이가 어머니를 밀었습니다. 그만 가세요. 제이야. 가라고요. 쾅. 제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이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문 밖에 놓인 보따리. 그 안에는 따뜻한 옷과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제이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믿으면 또 버림받을까봐. 밤이 깊어갔습니다. 제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문 밖의 보따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점점 더 복잡하게 엉켜가고 있었어요. 과연 제이는 부모님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5년 동안 혼자 버텨온 제이의 마음속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고 믿기도 두렵고 또다시 버림받을까 두려운 제이였어요. 하지만 문 밖에 놓인 보따리 속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자들을 향한 사랑도 가득했어요. 제이는 과연 그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이가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